11호 대책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워낙에 금액이 괜찮다 보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100% 낙찰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00% 낙찰이에요. 제가 이 물건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문의는 상당히 왔었고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매 교육도 내일부터 진행을 하죠. 내일부터 진행을 하고요. 한 2자리인가 남았으니까 신청해 주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고, 4주 동안 공매에 대해서 좀 기초만 탄탄하게 잡으시면 아마 공매로 권리 분석하는 데에는 크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위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고, 인근에는 상업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데 중국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시긴 합니다. 그래도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사건번호는 여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겠죠. 토지 면적 29평 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입지가 너무 괜찮습니다. 건물은 46평 정도 됩니다. 46평 정도 되는데 지금 총 3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에도 있어요. 공부상 보면 지하에도 2가구가 있고, 그리고 1층 있고 2층 있고 3층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가는 14억 2천만 원의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반값이죠. 반값인 7억 2,900만 원, 약 7억 3천, 7억 3천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반값 가격까지 떨어지는 물건들이 사실은 많진 않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반값까지 떨어졌던 물건이고요. 11월 10일입니다. 입찰기일은 11월 10일. 자,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이 낙찰 결과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사진을 먼저 볼게요. 건물은 그냥 빨간 벽돌입니다. 빨간 벽돌이고요. 대문은 이렇고,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 물건은 내부로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아마 주인분이 거주를 하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문은 잠겨 있어서 내부를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보면은 이렇게 샌드위치 파넬로 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양성화 작업이 끝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 합법적인 건축물이었죠. 이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해 드렸는데 건축물 대장 한 번 더 볼게요. 자, 건물은 이렇게 됩니다. 전면이 조금 작은 게 단점이기는 합니다. 자, 주변은 이렇고요. 주변에 도로 끼고 있고, 내부 구조는 이렇게 좀 삼각형 모양의 구조입니다. 자, 제가 내부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 물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아마 손꼽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인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문이 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구획상으로 보면 이렇게가 이제 한 개 호실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가 또 한 개 호실이 되는데,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아마 여기가 지하 B01호고 B025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들어가는 출입문이 건물에서 봤을 때 저는 육안상 보이진 않았거든요. 당연히 내부로 들어가지 못해서 못 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들어가는 입구가 좀 특정이 되진 않더라고요. 현재 지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지하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대한 수리비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지금 이렇게 2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도 2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외관에서 보기에도 구분이 되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가 101호 예를 들면, 그리고 이렇게가 102호가 됩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외관에서 봤을 때 현관문이 보입니다. 현관문이 보이니까 현관문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랑 1층이 전부 다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 주 수요층은 외국인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중국인 분들이 주 수요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임대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단기 임대가 나갈 만한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근데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차할 공간은 없었고, 자 이제 2층 주인 세대입니다. 주인 세대예요. 주인 세대는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도 현장에서 보면은 외관에서 정면으로 딱 보입니다. 그래서 문이 여기 있을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면 2층은 바로 보이고요. 이렇게 3룸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하기에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실거주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근데 거실이 좀 작은 단점은 있습니다. 방은 3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탑층, 이 옥탑층이 예전에는 얘가 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양성화 작업이 됐습니다. 양성화 작업이 돼서 지금 현재는 위반 건축물은 아니고요. 지금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건물 옆으로 돌아가면은 여기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 타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옥탑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옥탑층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옥탑층에 여기가 지금 주방 및 침실 이렇게 원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또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서 이렇게 나가서 외부에서 화장실을 또 가야 돼요. 뭐 내가 단독으로 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에는 좀 화장실 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화장실에도 난방을 해주지 않으면 좀 동파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점점점 해놓은 제시의 물건, 아마 제시의 물건은 창고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사실은 엄연히 보면 위반이긴 하지만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입찰하는데 고려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도면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지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도 괜찮은 물건이니까 제 생각에는 지하와 1층의 월세로 이자만 감당할 수 있으면은 이 물건은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물건은 내가 월세로 수익을 본다기보다도 낙찰 받아서 월세로 이자만 내고 나중에 매도 차익으로 접근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특강 자리가 몇 개가 안 남았어요. 지금 특강이 몇 개가 자리가 안 남았는데 제가 오늘 한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특강 때도 오시고 싶은 분들이 못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특강도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아마 여기 상업지역을 지나면 바로 여기인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아마 여기일 거예요. 옆에가 성수교회가 있고 여기 성수교회가 있고 이 교회 옆에 아마 이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 전면은 좁고 뒷면은 좀 크고 호리병 모양이고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내부를 막 봤죠. 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내부를 봤는데 아마 주변을 돌면서 좀 외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드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좀 더 가야 되네요. 이 앞쪽으로. 이 물건이죠. 이 물건입니다. 대문 여기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옥탑층에 여기 샌드위치 판넬 건물, 위반은 아닙니다. 양성화된 건물이고요. 자, 건물 전면이 좀 작은 게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차량 있는 분들은 주차는 좀 다른 데에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차 공간은 없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이래요. 이것도 아마 다세대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임장 가시면 이 옆으로 돌아서 이 안쪽에서 이 건물을 좀 이렇게 좀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하면서 둘러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물건을 임장을 가서 여기 임차인이나 점유자를 만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점유자들을 만나는 그런 작업들은 충분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지금 상권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중국에 온 듯한 느낌이죠. 거의 다 뭐 중국 식당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맛집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양꼬치 뭐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중국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환전소도 있고요. 근데 이런 데가 보통 맛집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어요. 이런 지역에 있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보면은 자, 우리가 보는 주택이 이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있는데 이쪽부터가 지금 싹 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 뒤쪽 섹터가 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상권이 좀 활발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모아타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아타운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고 개발 계획은 조금 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구역이
그 지주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좀 상당히 작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냥 지주택 진행을 하면 진행하고 있는가 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지주택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 로드뷰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앞쪽으로 이렇게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 부분, 이 밑에 쪽 부분이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여기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아시죠? 상당히 핫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가 이렇게 나뉘죠. 성수전략정비 4구역까지 나누게 되는데 여기가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주변이 이렇게가 전부 다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 이 앞에는 모아타운.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너무 괜찮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이 근처도 충분히 개발 압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지역이고요.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지역은 기다리다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게 봤던 물건이고요. 위치는 이쪽에 있어요. 위치는 여기 성수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도로 볼 때 성수교회를 찾아서 바로 옆에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대입구역에서도 엄청 가깝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건대입구역에서 바로 이제 올 수가 있고요.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는 정말로 좋습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은 주택이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아마 좀 많은 분들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1월 10일 날에 7억 2,900, 7억 3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권리 분석하고 주변의 시세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하층에도 2개 층이 있었죠. 그리고 건물은 1993년식입니다. 특별하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하자는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보면은 지금 소유자 겸 배우자가 세대에 등재가 되어 있다. 아마 소유자분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전부 다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의 등기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근저당권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어요. 토지 등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매매 금액을 보도록 할게요. 가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부동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 나가서 추가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저희가 보는 단독주택이 성수교에서 옆으로 가면 여기 있다고 얘기 드렸죠. 이 근방의 매매 시세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런 다가구 주택은 월세를 받는다는 용도보다도 시세 차익으로 가기 때문에 좀 시세 조사할 때도 매매 금액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근처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억. 면적이 크죠? 일단 우리가 보는 면적을 봐야 돼요. 면적이 토지가 29평, 30평, 30평 머릿속에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많이 크죠? 근데 평당가로 볼게요. 평당가가 5천만 원이네요. 평당가가 5천만 원. 69평. 평당가 5천만 원. 좀 써보면서 할게요. 평당가 5천만 원. 그리고 21억짜리 단독주택 평당가 6,500. 자, 또 6,500까지 있네요. 그냥 샘플 보면서 적으면서 최고로 싸게 나와 있는 게 얼마로 나와 있는지 볼게요. 밑으로 가면 22억, 평당 5,700, 96년식 38평이네요. 38평이 22억. 자, 비슷한 거 나왔다, 그죠? 38평이 22억, 평당 5,700. 그리고 또 볼게요. 단독 27억, 45평, 평당 5,800. 45평, 27억, 평당 얼마였어요? 평당 5,800. 평당 5,800.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근처에 시세 잠깐 봤는데 제일 저렴한 게 평당 5천만원, 5,700, 5,800, 6,500. 최소 못해도 5천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5천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근처에? 근데 매매 물건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21억 나와 있습니다. 얘가 42평, 평당 5천. 아무리 뒤져봐도 5천 이하 물건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6,500. 자, 다가구 27억, 5,400, 6천. 5천 이하 물건 찾기 쉽지 않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 5천으로 아주 진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제 평당 5천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얘가 30평이잖아요. 30평이면 15억이죠. 15억.
대충 계산하면 15억이잖아요. 15억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네이버 부동산에 평당 5천 이하로 나와 있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평당 5천만 계산하더라도 15억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 정도의 가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감정가가 요즘에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되더라고요. 예전처럼 막 이렇게 높게 된다기보다도 요즘에는 보면 거의 시세에 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가가 거의 시세 정도로 보이고요.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다시 좀 더 볼 게 있어요. 월세를 조금 봐야 되겠죠. 원룸으로 볼까요? 원룸 월세 대략 65만원 장난 아니네. 아파트 빼고 월세 원룸 65만원. 방이 없네요. 방이 50만원 37만원 61만원 30만원 지하 40만원. 지하는 한 40만원 정도 잡고 위에 층은 60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5룸 구조인데. 자, 보수적으로 해볼게요. 월세는 아까 지하가 2개 호실이 있었거든요. 지하 2개 호실은 한 40만원 정도 볼게요. 그 다음에 1층 2개 호실이 있었잖아요. 1.5룸 구조니까 이건 한 60만원 정도 받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층에는 주인이 산다는 조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자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옥탑층 이제 원룸이었죠. 원룸 그냥 50 정도 계산해 볼까요? 2개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80, 120, 50 이렇게 되면 합계가 얼마야? 합계 250만 원이네요. 250만 원. 낙찰가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낙찰가가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요. 자, 전회차가 9억 1천만 원인데요. 그냥 전회차로 잡아보겠습니다. 전회차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회차로 잡아볼게요. 이건 제가 뭐 입찰가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거는 전회차 이상 봐야 되는 물건이에요. 전회차 때 그냥 흘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회차 금액으로 봤을 때 4억 대출 받는 걸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4억 곱하기 5%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금리는 나누기 12 그냥 160만원. 원리금 균등 가계대출로 원리금 균등으로 받으면 250만원 거의 조금 넘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부터 옥탑까지 월세를 받으면서 이자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하면서 내가 실입주를 하면 그래도 얘는 충분히 미래가치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찰 금액은 전회차 정도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시는 게 의미 있는 입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만 이제 99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커리큘럼도 확 바꾸고 수업 기간을 많이 늘릴 거예요. 수업 기간을 거의 3개월 이상으로 잡을 거라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분들만 모시고 확실하게 좀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이번 기수가 아마 99만 원 마지막일 거예요, 올해.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먼저 들으시면 저희랑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조해서 이번에 7기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